최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더 반갑습니다. 환해졌네요. 네, 그러게요. 각자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저는 장산 닥터남 비뇨약과 남영정 원장입니다. 본인 소개. 네, 저는 해안중개법인 소속으로 있는 윤지수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드니의 부산 상가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부산에서 지금 이 나이대 좀 활발하게 인플루언서죠. 부동산 인플루언서. 다른 일로 뵀다가 저희 유튜브 찍는다고 하니까 게스트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흔쾌히 역시 화면을 자주 받는 분이라 네. 오케이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또 응해 주셔가지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한번 시청해 볼까요? 네. 예. 거긴 어때? 거기도 아니야. 2년차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워. OS는 2년차가 문제구나. 오비주와이는 1년차가 문제인데 다들 좀 아파. 한 명은 100% 저체온증이야. 힘주세요. 다른 한 명은 하이피버거든. 나 다음 달 산부인과 턴인데 망했다. 일단 이 드라마의 좀 오류는 인턴 쌤들이 이렇게 커피를 들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머리는 좀 떡져 있고 눈은 퀭하고 얼굴 모양이 인턴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깔끔한 인턴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초턴이라 지금 5월인가?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커피 네. 한 잔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닐. 지난 시간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교수님한테 별명 붙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인턴 선생님들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별명 붙이고 그 선생은 말리그다, 그 선생은 괜찮다 이렇게 막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그걸 인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선생님은 밥 사달라면 잘 사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계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런 대화는 짬짬이 엄청 많이 하는 대화예요. 실제로 한 손에 커피 들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되게 막 죽어가면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칙칙한 환경에서 보통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비현실적이네요, 이 상황 자체는. 화면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이렇지 않아요. 이제 화면은 예쁘면 좋은 거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손이 고생하다가 어쩌다가 하나 얻어 걸렸나 보지 뭐. 이 형이 머리 좋잖아. 고등학교 때도 맨날 1등이었다며. 내신은 내가 1등, 모의고사 제가 1등. 3년 내내 우리 라이벌이었다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뭔가 뜨개질하는 것 같은 거 네.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상처부 이렇게 꼬맨다고 해야 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수처라고 표현하는데 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스킬을 연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공이 이제 초반에 엄청 열심히들 하시죠. 인턴 때도 연습하고 우리는 PK라고 학생 실습생 시절에 타이 연습과 수처 연습을 엄청 많이 했고 네. 실습도 그걸로 시험을 치고 했었어요. 그렇죠. 매듭을 해가지고 이제 매듭한 길이를 재요. 그렇게 어. 그렇게 해서 뭐 몇 센치 이상 매듭 연습을 많이 한 친구는 이제 뭐 상을 받고 못한 친구는 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뭐 실습 점수 좀 더 잘 주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발끈 묶거나 이런 거랑 좀 달라요. 좀 간단하면서 수술장에서 최대한 빨리 잘 안 풀리게 묶는 그런 연습을 하죠. 자다가도 툭 치면 손이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긴 화면인데 2편 때인가 3편 때 사비 그 친구가 네. 어디에다 걸어놓고 계속 네, 타이 계속 연습을 연습하는 하는 게 슥 지나갔어요. 네, 아마 일반인 눈에는 그게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죠. 뭐 저는 이제 외과 계열이니까 꿰매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심플 인터럽티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떠서 한 번에 매듭 짓는 거. 수술장에서 실제 꿰맬 때는 부위에 따라서 꿰매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 아까 인턴쌤들이 모습이 좀 인턴스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1년차쌤들이 네. 수처라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가위같이 생긴 거가 사실은 니들 홀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늘을 찝어서 이렇게 이제 깁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손가락을 안에 넣고 있잖아요. 실제로 손가락을 넣습니까? 넣으면 혼나죠. 손가락 네. 분질러 버린다 그래요. 보통은 손바닥으로 이거를 잡고 손가락을 끼지 않아요. 빨리 이렇게 뭔가 좀 하기 위해서 넣고 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도 아직까지 조금 감각이 있는 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알겠는데 이게 바늘 자체를 니들 홀더를 잡고 손가락 넣지 않고 손바닥으로 밀어서 이걸 풀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끼게 되면 이게 이렇게 180도밖에 안 돌거든요. 근데 이게 손가락을 안 끼게 되면 거의 360도 가까이까지 돌릴 수 있어요.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예쁘게 꼬매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근데 뭐 꼭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이걸 가지런하게 꿰매놔야 나중에 상처가 그 문제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넌 또 섰냐? 이거 12개월 무이자 할부에
매장에 이 색깔 전국에 딱 하나 남았다는데 어떡해? 가방 내보다가 오형 너무 귀여운데? 아, 가방 하나 사주고 싶다. 갈수록 행동이 이제 네. 귀여워져요. 되게 차가운 여잔 줄 알았는데, 오이처럼 차가운 줄 알았는데, 가방 보고 또. 레지던트라 해도 천상 여자잖아요. 그 가방 이런 걸 보면은 좀 느낌 어떠세요? 남이 가져온 신상 가방이나 이런 거? 예쁘다, 얼마일까, 궁금하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갖고 정도까지. 싶다. 네. 듣자 하니까 산부인과 도는 인턴들이 표남경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4월에 우리과 돌았던 인턴 자상하게 잘 가르쳐준다고 그랬다던데? 산부인과 지원자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우리는 표남경 선생만 믿으면 되겠네. 저요? 아니 과를 정할 때 위에 연차 보고 오는 인턴들이 많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년 차가. 근데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왜?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좀 전공의를 구하기 힘든 과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피부과, 뭐 성형외과, 비급여과들이라고 하는데 좀 선호를 했었고, 생명과 연결된 과는 사실은 너무 위험성이 높아서 요새는 사실 소송 이슈도 많고,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소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뭐 민사소송 위주로 가는데 한국은 아예 형사를 걸어버리거든요. 근데 형사소송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죠. 지금 일본의 기소율이 있지만 한국이 한 600배인가 더 많았어요, 일본보다. 일본도 작은 건 아닌데. 그래서 산부인과가 이제 좀 비인기과가 됐죠. 산부인과 쌤들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애들이 이제 사산돼서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무과실인데도 사실 요새 판결은 7억씩 배상하라고 하니까 사실 돈도 못 버는데, 예, 그 몇 억씩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도 이제 박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의사쌤들이 사실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이번에 산부인과가 이제 메인이 네. 됐잖아요. 저는 되게 뭐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산부인과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멋진 과잖아요. 진짜 좋은 과죠. 새로운 생명을 이제 그 받아내는 과인데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소아과, 뭐 산부인과 다 필수과고, 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제 프라이드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선진국처럼 의료 제도가 조금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가 떨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선호하지 않는 과들은 전공의를 빨리 구해야 되니까 벌써 이제 인턴들이 돌 때마다 엄청 잘해줘요. 일반외과도 저희 때도 좀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소고기 사주고, 네. 또 선배들이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갈굼을 하진 않아요. 네. 예, 이게 한 명이라도 들어와야 되니까 귀한 거네. 귀하게 네. 여기죠. 진짜 못해도 엄청 잘한다고 하고 막 수처시키고, 야 너는 외과에 소질이 있는데? 막 꼬셔요. 맞아요. 그래서 막상 1년차 들어오면은 갈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 사람 됐을 때요? 네. 어. 결혼과 비슷하죠. 이익수님이시죠? 네. 심전도 체크해볼게요. 이번에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증상은 전이 때문인 것 같은데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너무하네 진짜. 야, 무슨 일이야? 왜 많이 아파? 그래서 뭐예요? 환자분이 좀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익수님? 89세. 어느 과예요? 저 산부인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 네. 익순 씨 나왔네요. 네. 딱 군복에. 그런데 또 병원에 온 거 보니까 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온 것 같네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스르생에서 간 쪽이 뭐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인턴 쌤이 이름을 잘못 아시고 나 암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건강하시 바랍니다. 익순 씨 오랜만이었어요. 아, 반가웠어요. 비둘기, 휴지로 비둘기 하시는 분. 아니 이름으로 실수하는 거는 진짜 많지 않나요? 그렇죠. 굉장히 쉽게 실수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오늘도 실수했어요. 특히 내과는 환자를 하루에 100명씩 보니까 성원 같은 분이 동시에 외래 대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원장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 있죠. 한참 진료 다 보고 이제 약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먹던 약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생년월일을 여쭤봤더니만 다른 환자분인 거예요. 조금 젊을 때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한 적이 있죠. 폴 주셔서 왔는데요. 저쪽 2로 가세요. 아프세요? 거긴 안 아파요. 그럼 여긴 저기 선생님 환자 봤는데요. 윗배만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데 CT가 애매하니까 당연히 소화기내과도 불렀고요. 지난주엔 앞배인데도 산부인과 부르시고 그분은 난소 수술 이력이 있으시니까 요즘 유난히 자주 저희 과도 아닌데 콜이 와서 그럼 콜하지 말까요? 자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야간에 응급실에서는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배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여기가 아프다 뭐 이러면 어떤 과를 불러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특히 응급의학과는 처음에 진찰해보고 범위를 좁혀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여러 과를 콜을 좀 많이 해요. 배가 아픈 여자다. 여자 복통이면 산부인과. 배가 아프니까 소화기 내과. 다 부르는 거야. 맹장일 수 있으니까 일반외과. 기본적으로 한 3과는 부르겠네. 산부인과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윗배 만져보면은 배 분명히 아픈데 윗배에 산부인과 장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과 보고 아니면은 나를 부르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금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달 동안 쌓인 거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하시고 분만이나 아니면 부인과 다른 질환들도 있으니까 다른 과랑 겹치는 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응급의학과랑 이제 또 다툼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이제 소아과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랑도 또 다툼이 있을 것이고, 수술할 때는 특히 또 저희 과랑 이렇게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부인과 장기들이 보면은 비뇨기과 장기, 방광과도 붙어 있고, 수술하다 보면 서로 장기들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하게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고 서로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한 상황이잖아요. 네, 힘들고 지치고 잠 못 자고 뭐 너무 많은 일을 쳐내는데 옆에서 자꾸 긁어. 쉽게 하면 긁는 거지. 우리 과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과에서 이제 자꾸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든 거죠. 산부인과 김사비입니다. 아기 나와요?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아기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나 그럼 밥 좀 먹으러 가도 돼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유용사 산부분 아기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 밥 먹으라고. 많이 큰 것 같은데. 예리하시네. 예리하시네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출산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즈를 알거든요. 20대 초반이 출산을. 감사합니다. 딱 보시니까 애기가 좀 크죠. 네, 보통 이만한 거 같지 않은데. 처음에 나오는 게 한 3kg 내외니까. 네. 그죠? 네. 많이 자란 것 같네요. 유아 모델입니다. 구도원 선생 내일부터 휴가지. 3일 냈나? 네, 교수님. 며칠 더 쓰지. 논문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는데. 네? 무슨? 푹 쉬다 오라고. 내가 아무도 전화 못하게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휴가야? 오늘 나 좀 많이 도와주고 가면 안 될까? 됩니다, 교수님. 그럼 나 학예 심포지엄 발표 자료랑 논문 자료랑 임동주 교수님 퇴임식 준비 계획서 좀 봐주면 좋겠는데 애들이 하는 건 못 믿겠어. 이거 보니까 저는 그 전공의들 휴가 가면 한 전공의가 맡고 있는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맡고 있는 환자도 한 30명 주치하고 있고, 근데 저희 때는 뭐 한 4, 5일인가 이렇게 휴가를 줬어요. 근데 그 4, 5일을 휴가 가려고 한 일주일 전부터 어마무시한 인계노트 작성. 우리 수기로 했었으니까 요새는 타이핑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환자 한 명당 모든 인계노트를 다 적어야 되고 차트 정리 다 해놔야 되고 미칩니다. 차라리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휴가 안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해왔고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화기 끄고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성격상 못 봤어요. 이 환자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지, 병원에서. 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일단 교수는 남아있고 뭐 전공의만 간다든지 둘이 동시에 같은 과가 이렇게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전공의들끼리 인수인계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희는 휴가 갈 때 해외라 하더라도 로밍해서 가라고, 그래서 전화는 받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는 안 받았어요. 병동에서 오는 전화는 안 받고 대신에 이제 인계받은 전공의가 궁금한 거 물어볼 때 그때 그런 거는 받아줘. 하여튼 휴가가 썩 좋은 기분은 아닌 걸로. 그래도 휴가는 꿀 같죠.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배에다가 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붙이면 어떡해요. 환부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 수직으로 붙여야 벌어진 피부가 잘 붙지 않겠어요? 나만 자꾸 일이 많아지는데 테이핑 정도는 알아서 잘 해야죠. 죄송합니다. 정식 명칭으로 스테라일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상처 부위를 이제 붙여주는 건데 직각으로 이렇게 당겨서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백설표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참신하긴 하네요. 일단 저런 건 처음 보는데 환자는 그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꼼꼼해 보이죠, 그게 굉장히.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씩 밑에 연차가 잘못하고 내가 더 잘했는데 의학 지식이 없으시니까 밑에 연차가 더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남경 선생이 좀 불쌍하네요, 오늘은. 방 없어요. 지금 방 열려면 또 다른 과 수술 다 딜레이 시켜야 돼요. 진짜 제발 딱 한 번만요. 지금 마취과 인력도 없고 방도 없어요. 그럼 산모분께는 마취과 때문에 수술 못하니까 전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 협박해요? 제가 지금 누구 사정 맞을 때가 아니라서요. 상현아, 그 OS 수술하기로 한 거 좀만 미뤄봐. 누구겠냐? 3과지. 감사합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침대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환자를 안 받지? 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중환이나 급한 환자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맹장염 환자가 왔는데 응급실에 침대는 있죠. 이 환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수술을 일단은 마치고 갈 중환자실도 있어야 되고 하루 정도는 중환이니까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방도 열려야 되고 마취를 걸어줄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외과 선생님도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 예를 들어 2명이 당직을 쓰는데 1명이 그 간 이식술을 하고 있다. 오늘 새벽 1시에 끝났는데 환자는 6시에 지금 들어왔다. 중간에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1명은 지금 뭐 또 한 8시간짜리 수술하고 있다. 그래서 퇴근 못하고 있다. 그러면 환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침대에는 남아있으나 침대만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호흡기 환자는 특히나 인공호흡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인공호흡기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한 병원에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30대가 있다 칩시다. 그럼 중환자실에 깔려있는 환자들이 뭐 한 15개, 20개를 쓰고 있고 여분이 뭐 몇 개가 있는데 준중환자실에 뭐 몇 개 쓰고 있고 응급실에 응급으로 쓸 거 몇 개 놔뒀어요. 근데 다 썼어. 그러면 인공호흡기가 없는데 숨 못 쉬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입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들어오면 우리 병원에서는 죽는 거야. 자꾸 이제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해서 안 받으면은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나 해당과 의사에게 엄청난 큰 불이익을 주는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좀 뭔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응급의학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응급의학을 그냥 죽이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해야 할 능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받도록 하는 법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이 되는 병원으로 빨리빨리 이송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는 게 지금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산모분 CBC랑 CRP 결과 나왔어요? 그거 아직 못했어요. 유해는요? 산모분이 소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혹시 그 산모분 검사 분만실로 올려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 완전 풀베드라. 지금 진통실도 풀베드라 진짜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한 번만 좀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소변 검사 해주시고 혈액 검사로 CBC, CRP, PCT, 일렉트로, OTPT, BUN, 크레아티닌 내주시고 앞에 소노까지 검사해주시면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산모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엄재일 선생이 좀 까다롭게 하냐면 한번 올린다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네. 산부인과 올리면 산부인과가 모든 책임을 다 져요. 응급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과들이 다 협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 산부인과 환자 아까 배 아파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배 초음파라고 했는데 그게 맹장 초음파까지 하고 올려달라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우리 과면은 우리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올렸는데 막상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맹장이었어. 산부인과에서 맹장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과란 걸 해야 되는데 과정이 좀 복잡해지고 환자가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고 이제 올려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올리려면 요런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아마 그 프로토콜에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응급의학과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거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질 일을 아직은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재일 쌤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맞는 얘기를 하니까 딴지를 그렇죠. 못 거는 거지. 예전에는 이제 캐릭터가 조금 사람이 덜렁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몇 번 당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일도 힘들고 소통도 저렇게 계속 해야 되면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맞아요.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교통정리가 돼야 환자한테도 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몰랐던 부분이네요. 사실 응급실 그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이런 응급실에서는 뒤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게 의견들이 오가요. 작은 혹 하나 떼는데 그게 되게 아픈가 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아프실 수 있어서 혹 떼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다른 암 수술에 비하면 짧은 편인데. 암 수술? 네. 내가? 암입니다. 예전부터 나만 쏙 빼고 다들 알고 있었네요. 나 암인 거? 엄마 수술 안 하려고 할 거 뻔해서. 초반에 아드님이 이제 주 보호자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시크릿이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거 실수를 많이 하니까 간호사도 엄청 챙기고 병원 인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간호사가 이제 3교대니까 서로 인계할 때 이건 시크릿이야 하고 막 계속 강조를 하고 본인 차트에도 막 시크릿 해놓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숨기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예적 얘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암인데 제가 모르고 수술을 당해야 된다? 내가 여명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도 내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삶을 존엄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뭐 간단한 암 수술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가족들이 요청이 있으면 실제로 교수님들이 이건 시크릿이라고 환자한테 모르게 하고 주보호자 오케이 했으니까 그냥 수술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은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죠. 가족이 아무리 시크릿이라고 해도 의료진은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엄청 강하거든요. 남편이 오셔도 부인의 정보를 안 알려드려요. 내가 갖고 있는 병을 내가 배우자에게 알리기 싫은데 배우자가 병원에 와서 개인정보를 그냥 어떻게 알아갔다.
뭐 자녀가 알아갔다. 뭐 유산 상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엮입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는 본인에게 꼭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지금 중개업을 하시는데 거기에도 개인정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자산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아요. 매도,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할 때도 특히 매도 같은 경우는 진짜 소유주이신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부인 몰래 집을 파는 거지. 그리고 도장은 그냥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집에. 그렇죠. 자, 부부끼리도 도장은 잘 숨깁시다. 양순이 이미 터져서 왔어요. 산모분, 유어 오토브레이크. Ничего не понимаю по-корейски. Со мной все в порядке? 뭐라는 거야? 네, 임. 마르가리타 칼라시니코와.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 비영어권 환자가 통역 없이 오면 진짜 난감해져요. 특히 러시아 분들이나 우크라이나 뭐 이쪽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파파고를 저는 좀 주로 쓰는 편인데 예전에 제가 일할 때는 전화로 하는 통역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언어 장벽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극복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플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세요. 제가 네.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의사생활도 했었고 공부도 했었고 해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도 미국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니까 그 소문이 났나 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 외국인에게 중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중개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네. 영어로? 네, 미팅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가게 구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시드니의 부산 상가 영어로 중개가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인스타그램 한번 놀러 가보세요. 놀러 오세요. 환자분들한테 친절한데 일도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 다들 우리 탁기원 선생 얘기만 한다니까. 교수님 이름도 외우셨네요? 네. 마음에 새겼거든요. 오래 봤으면 좋겠다. 부채질을 좀 할까? 제가 막 원래 이렇게 땀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거기 말고 여기 상처에 본드 발랐잖아. 여기. 잠깐만. 잠깐 시간 좀 줘. 웃어? 웃기냐? 아니 이 교수님 되게 웃겨. 삼세범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은근 웃기셔. 저는 팬이에요, 팬. 애기 발 빠졌어요 지금. 베이비 오케이. 도머리. 배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안 해봤어요. 빠진 다리에 피 한 통 하면 큰일 나요. 애기 발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뭐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근데 발부터 나왔죠. 네. 애가 뒤집은 거죠. 네, 이거 브릿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간에 발이 끼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혈류가 안 통하거나 그러면 아주 큰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시색이라고 해서 제왕절개. 제왕절개술. 네. 근데 이 엄마가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것 같죠. 네. 라인이 있더라고 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칼을 넣을 때는 그 제왕절개 했던 그 라인으로 네, 그대로 그대로. 해서 네. 위에 있는 상처까지 같이 도려내죠. 1년차 선생님이 이제 칼을 잡는 것도 약간 현실성이 있는 것이 깨끗한 맨 배에는 1년 어디를 대야 될지를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전에 수술했던 그 흉터가 딱 있으니까 요거는 저희는 족보선이 꺼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 꺼졌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1년차 쌤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무섭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한 번도 수술해 본 적이 없는데 수술 모든 과정을 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려요. 책으로는 물론 많이 봤겠지만 뒤에서 그 도와줄 수 있는, 지켜봐 줄 수 있는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과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마취과 전공이, 응급의학과 전공이, 산부인과 1년차 아무것도 모르는. 네. 그 3명이서 지금 칼 잡고 지금 뭐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고 연차마다 다 있어요. 연차마다 다 있고 콜하면은 뛰어올 거리에 있고 병원 앞에 좀 많이 살아요. 휴가 갔던 사람이 급하게 뛰어와가지고 수술해주고 다시 휴가 갔던 적도 있어요. 다음 화면에 보시면 짜잔 거의 슈퍼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1년차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4년차면 거의 준 전문이잖아요. 웬만한 수술은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안 그래도 좋아하는 호구 구동훈 선생이 구세주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하트가 더 뿅뿅하겠네. 선생님. 어쩌냐 상관. 여기 대만 아니구나. 산부인과다. 아기 나옵니다. 결국에는 휴가를 못 가셨네. 근데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진짜 흔해요. 많아요. 토의를 오프를 거의 안 주거든요. 전공 1년차 때까지. 원장님 때는 안 그랬나? 저는 애기 돌잔치도 4시간 오프 받아서 갔다 왔어요. 야, 근데 휴가는 좀 크다. 그죠? 표 날렸으니까. 세츄레이션 괜찮고 백박도 100개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모두가 처음 써보기
고도훈 선생 표정 안 좋습니다. 예. 아니 맨날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초반에 이제 그 뭐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과와 산부인과 뭐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다가 진짜 생명 앞에서는 응급 상황 앞에서는 서로 협업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고 난 이후에는 저렇게 또 끌어안고 축복해주는 이 수술방에서 근데 이렇게 좀 터치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맞죠? 네, 저 산부인과 1년차 편암경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오신 환자분 말인데요. 검사 결과 좀 알고 싶어서요. 예, CT상으로는 뭐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없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란 거지. 지금으로서 넌 다 괜찮아. 아직도 나한테 화 많이 났어? 화나고 말고가 어딨어. 다 끝났는데. 너 싸운 거 가지고 왜 그래? 우리 헤어진 거야, 남경아. 야, 7년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사고 나셔갖고 연락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인턴과의 1년차 때는 연애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헤어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할 정도로 생활이 진짜 빡빡합니다. 또 짜증내는 1년차랑 만나는 게 남자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야, 근데 7년을 좀 너무 긴 세월이죠. 그리고 이게 병원에 있으면 좋은 점이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종합병원에 있을 때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뭐 20년 만에 갑자기 누군가 연락 왔는데 너 나 알아? 뭐 초등학교 때 누구누구야?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좀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또 내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들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나? 10년 만에 나를 찾는데 필요할 때 찾나? 내가 호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연락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좀 꼬였나 봐요. 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술 땡겨달라 뭐 이런 것들은 특히 김영란법 이후에 종합병원들은 이제 순서를 땡긴 것도 좀 문제가 돼요. 무리한 부탁을 하시면 그분에게는 아주 엄청난 또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좀 더 친절하게 해달라, 설명을 잘해달라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순번을 땡겨달라, 다른 사람 밀어내달라 이런 얘기는 다기에. 이거 하나 먹어요. 아까 많이 놀란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마취과 선생님이잖아. 아까 깨어났던 마취과 선생님. 근데 키가 좀 큰 것 같다. 그렇네요. 이렇게 입으니까 모르겠네요. 괜찮습니까? 괜찮네요. 네. 키가 좀 크시잖아요. 네, 키 174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 네. 남자의 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키 기준 없어요. 더 작아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인품만 봅니다. 역시. 참고로 아직 솔로입니다. 인스타그램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 같으면 가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네. 성격이. 아직은 자신이 없나? 철벽을 많이 쳤었지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 고동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고동이 잘 됐으면 좋겠네 이제는. 자, 이번 편은 이제 성장해가는 전공의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갈등으로 또 성장해가는 성장통을 저희가 본 것 같습니다. 병원에 이제 뒷 무대를 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그냥 그 응급실은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뭐 속사정도 조금 알게 되었고 감명 깊었습니다. 다음 편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7화였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또 8편으로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화!